오늘은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 나올 2020년 요넥스 버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라켓하고요, 이 왼쪽에 있는 라켓, 이 두 라켓은요 사실 출시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이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일단은 우리가 데모 라켓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데모 라켓이라는 개념이 라켓이 새로 나왔었을 때 이제 그 시타용으로 해서 나온 또 데모라고 하지만 그 전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해가지고 라켓을 개발하는 과정과 혹은 개발이 이제 완성되기까지 진행되는 건데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모델이 프로토타입인지 아니면 데모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이게 완성된 라켓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 하면은 이 모델은 이제 데모 버전일 거고, 이제 요 라켓이 이제 개발 과정에 따르면 이제 프로토타입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라켓에 이제 작년에 좀 이슈가 됐었던 모델은 헤드에 이제 그래비티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좀 디자인이 약간 이쁘게 나왔었죠. 예, 그래가지고 뭐 그 전에 있었던 그래비티 프로토타입 그 뭐 데모 버전을 할 수도 있고, 그 버전이 디자인이 더 좋았다, 아니면 지금 나온 앞뒤가 이제 색깔이 다른 그 컬러, 그 그래비티가 더 낫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바이럴 마케팅이 잘 이제 안착이 되고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단은 요넥스에서도 요번에 그런 헤드사이 그래비티처럼 일단은 데모 버전이 일단은 먼저 나왔습니다. 2020년 되려면 아직 사실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이제 호주 오픈이 내년에 이제 초에 또 이제 열리겠죠. 그때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될 라켓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완성 단계에 된 라켓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 라켓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상을 해볼 겁니다. 예상. 그게 뭐냐?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일까? 어떤 모델이 후속작일까?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일단은 요넥스 관계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 라켓을 저희가 저번에 우리가 V코어를 했지 않습니까? 이 V코어, 이게 정현 선수 얼굴에 해야 되는데 대본 얼굴이었어. 네, 어쨌든 이 V코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사실 그걸 보시는 분 중에서 이제 요넥스 관계자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테니스 요넥스 라켓 쓰신 분이라든지 또 이 라켓에 관심이 많으셨던 여러분들이 봐주셨는데, 사실 약간 걱정이 됐던 거는 길이가 꽤 길었어요. 꽤 길어가지고 그것을 볼 때 좀 이렇게 부담스럽진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역시 그 테니스에 대한 학구열이라든지 도전 정신이 많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테니스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그것을 그 정보가 또 유용하게 쓰여졌다, 또 내지는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신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라켓을 이제 어떤 모델을 썼으면 좋겠나 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기가 더 고를 수 있는, 단순히 샵 사장님이 한테 와서 이제 질문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기본적으로 추려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자기한테 맞는 라켓을 이제 고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제공해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테니스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저도 스트링어지만 그 샵을 운영하고 있고 스트링어지만, 이 스트링어들에 대한 대우도 점점 더 높아질 것이고, 뭔가 이렇게 기술직 내지는 전문가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전문화되는 테니스, 예전에 그냥 이제 줄 매서 치는 그런 테니스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전문화된 그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조금 이 테니스라는 스포츠가 역사는 굉장히 길지만 일본보다 많이 전문성에서 뒤져 있는 그런 좀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들을 계속 찍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깊게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라켓을 더 이제 애착도 가고 사랑할 수 있고, 그다음 나의 테니스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이 모델들을 조금 분석을 했어요. 그 라켓을 받은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지만 라켓을 이것을 빨리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공개도 해드리고 싶고 또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에 좀 사실 어제가 됐거든요. 어제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스트링 작업도 할 거예요. 스트링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요넥스 폴리투어
프로 1.25mm로 작업을 할 겁니다. 폴리투어 이제 프로 같은 경우에는 1.25mm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1.20mm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탄성력과 그 다음에 스트링 이제 텐션 로스율이 좀 적고요. 스트라이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살짝 더 부드러운 스트링 양쪽은 소개드렸고요. 선수들도 쓰긴 합니다. 선수들도 쓰긴 하는데, 선수 하드히터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커를 좀 더 많이 선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도 좀 선호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도 좋지만 일단은 폴리투어 프로나 그다음 제가 저번에 소개드렸던 폴리투어 스핀 G, 스핀 G 아시죠? 이렇게 주황색, 그것도 괜찮습니다. 빨간색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약간 그 컬러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는 폴리투어 프로 1.25로 라켓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할 거예요. 두 가지 테스트를 할 거고, 그다음에 비교도 할 거고요. 일단 나중에 스트링 작업은 이걸로 해서 테스트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일단은 라켓 먼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라켓일 것이다 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이제 예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라켓을 한번 디자인적인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모델 한번 볼게요. 자, 목 두께가 좀 있죠. 벌써 요 컬러랑 뭐 이런 거 보시고 나서 이걸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블랙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프레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범퍼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이런 식이요. 옆에 사이드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제가 나중에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00이라고 적혀있죠. 100. 그 다음에 여기는 요넥스. 이 요넥스는 참 이런 거 데모 버전인데도 이런 부분이 참 디자인을 참 이쁘게 잘했어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보면 이게 살짝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결이 이렇게 나 있어요. 굉장히 이뻐요. 이쁘죠? 밑에 보겠습니다. 재팬.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뜻이죠. 일본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요게 없으면은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거고요. 요게 재팬이라는 게 적혀 있으면 일본에서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요런 버전이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죠. 이거 보시고 이거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얘도 역시 재팬이죠. 재팬이고요. 보이시나요? 재팬 잘 보이네. 하고 세라켓이다. 세라켓 좋죠. 요넥스 마크 있고요. 여기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결이 있어요. 결이. 요넥스. 전체적으로 이제 프레임 보면 여기도 그로맷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죠. 위에는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요넥스 이런 거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제가 스트링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있으면은 줄 맬 때 좀 빨리빨리 견착하기 좋고 실수를 할 일이 없죠. 뭐 많이 오랫동안 줄을 맸다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런 거 있으면은 좀 더 작업하는데 효율적입니다. 저런 게 없는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이렇게 저런 친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얘는 98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라켓 딱 보자마자 이거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찾아가 보는 쪽으로 하시죠. 자, 제가 이제 비교해야 할 라켓은 제가 뭐 이쪽 뒤에도 이렇게 우리 나오미 오사카 계시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예상한 모델들을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랑 비교할 라켓은 이 라켓입니다. 이전 98. 일단 스펙 자체가 일단 비슷하고 프레임 모듈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죠. 다른 점과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과 또 다른 거를 하나 더 비교할 거예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면 이 모델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좀 이전 모델이죠. 이전 98. 이전 98이고요. 여기 이전 XI 버전입니다. XI 버전 98. 일단은 라켓을 XI 버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스펙이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라켓에 이제 만드는 아이소메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장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 라켓을 일단 좀 이렇게 겹쳐볼 거예요. 이거 쉽게 보기 위해서. 짠. 이렇게 되면 잘 안 보이시죠?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보셔도 좀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지금 XI거든요. 밑에 주황색 좀 있는 게 XI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라켓 범퍼 부분을 좀 볼 거예요. 범퍼를 왜 보냐면요, 범퍼를 봐야 그로멧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에서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이게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끝을 맞췄거든요. 끝을 맞췄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라켓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보이나? 보이시나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가장 최근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로멧 자체가 모양이 일단은 다릅니다. 이게 사실 저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 지금 이 자체는 보시면 이게 마이크로 옵셋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이 기능이거든요. 이 기능인데 약간 의외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V4 시리즈에서는 제가 중고로 하나 가져왔는데 마이크로 옵셋 레이어가 없어요. 근데 이거거든요. 됐다. 힘들어. 네, 없어요. 없죠? 없어요. V4 시리즈 마이크로 옵셋 레이어. 이거 기능 자체는 스위스팟을 일단 넓혀주고요. 죄송합니다. 스위스팟을 좀 넓혀주고요. 줄의 이동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서, 그래서 반발력이라든지 공 컨트롤이 이제 용이하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했었을 때 이게 유넥스의 이제 철학 같은 게 좀 보이는데, 유넥스 라켓의 철학은 일단은 볼의 컨트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링을 만들 때도 굉장히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켓 자체의 파워, 스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팔에 무리를 안 주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좀 V9 하실 때 내 거를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가 도움 되실 거예요. 팔에 무리를 안 주는 거, 또 그러면서도 공의 컨트롤이 좋은데 이 라켓 자체가 휘어야 이제 스핀의 파워 나오잖아요. 이 파워가 나와도 팔에 무리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의 힘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증가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라켓 자체가 뒤틀리거든요. 보통 이렇게 공을 치면 라켓이 이렇게 뒤틀린다 했잖아요. 저번에도 뒤틀리는데, 이 뒤틀리는 각이나 이 방향 자체가 굉장히 일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라켓이에요. 그래서 라켓 자체가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라켓 강성이라고 있어요. RA 값이라고 해서 스티프니스가 있는데, 이 스티프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벼운 라켓일수록 좀 높아지고, 두꺼운 라켓일수록 강성이 높아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에 무리는 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라켓이 무거워지거나 얇은 라켓으로 갈수록 스티프니스가 이제 RA 값이 높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켓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팔에 무리를 안 주는, 그래서 스위스팟도 굉장히 넓게 잡아주고 여러 가지를, 그러면서 파워는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V9 HD, 저번에 말씀드렸죠. V9 HD. 요즘에 이 라켓 제가 320g짜리 그때 방송에 찍고 나서 이거 라켓 문의하신 분도 꽤 계셨고요. 이 라켓을 이제 많이 사가시거나 초이스를 하신 분도 많으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310g이나 그 정도 쓰시던 분도 충분히 320 쓸 수 있다. 그게 왜 가능한가 하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RA 값이 5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스티프니스가. 그리고 이제 댄스 패턴이 320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켓 자체로 굉장히 소프트한데도 공이 굉장히 달라붙었다가 아주 힘있게 뻗어주고, 그러면서도 라켓 헤드는 굉장히 그때 빨리 돌아간다고 했었죠. 빨리 돌아가는 그 느낌은 살려주는 그런 라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이 유넥스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화한 이제 라켓들을 만든다라고 이제 시장을 계속 선도하는 거죠. 하는 라켓을 만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아쉽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옛날에 한일이라든지 파마라든지, 최근에 파마라든지 그런 라켓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넥스 같은 라켓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시도도 안 하고 없다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보고 계기가 돼서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배울 거는 배워야 되니까요. 요넥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켓은 아까 전에 다시 가서 이제 요 기능이 없어요. 기능. 마이크로 옵셀 레이라는 이제 이게 없는데 조금 재밌는 거 있어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은 엑사인 어디 갔어요? 얘기할 건데 할 때는 엑사인 아직 알려드릴 거예요. 보면은 위에 여기 지금 데모 버전이잖아요. 위에는 마이크로 옵셀 레이어가 있어요. 또 이게 지금 골드거든요. 리미티드 에디션 400자루씩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 나중에 유넥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이전 골드 엑사이 골드 나오미 오사카 한정판이죠. 어쨌든 요게 있어요. 요게 그죠? 구멍도 이전보다 좀 많이 넓어졌어요. 보이시나요? 네, 많이 넓어졌어요. 이거 그대로 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뚜껑 쪽에는 있고 사이드 쪽에는 없지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그로맷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그로맷이 말고 안 돼 있죠. 여기 막혀 있고 여기는 뚫려 있고. 근데 이 안쪽을 보시면 아직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쪽은 마이크로 옵셋 그 레이어 기능이 들어는 가 있어요. 예. 이거를 기존에 이제 이존 버전하고 똑같이 마이크로 옵셋 레이어를 이제 장착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픈형으로 이거는 크로스형이잖아요. 거의 닫혀 있잖아요. 반대쪽으로 못 매게 돼 있잖아요. 이쪽으로 줄을 걸어서 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상하죠. 예.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막혀있는 점에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뭔가 하면은 라켓은 보통 한쪽 방향으로 잡거든요. 한쪽 방향 하는데 줄이 항상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라켓이 일정한 방향으로 노화가 돼요. 일정한 방향으로. 이해하시나요? 근데 이게 마이크로 옵셀 레이어처럼 이런 게 없잖아요. 없으면은 이쪽으로도 맸다가 이쪽으로도 맸다가 이렇게 해서 라켓이 보통 뭐 윌슨이나 뭐 다른 라켓은 없고 이런 게 좀 있는 라켓이 던넌 라켓 포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나왔었고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한 게 에어로. 예. 퓨어 에어로에도 이런 게 이제 기능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멜 수 있으니까 장점은 있는데 지금 얘는 밑에는 없고 위에는 이렇게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만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한쪽 방향 이렇게 닫아주는 게 사실 좋다고는 보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뭐 기능상은 별 큰 차이는 없지만 라켓을 이제 오래 쓰거나 할 때는 요런 패턴이 사실 낫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궁금해요. 얘를 나중에 요대로 만들 건지 아니면 범퍼를 닫아 놓을 건지 한쪽 방향을 굉장히 궁금하고, 일단은 제가 이존을 들고 나왔잖아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이렇게 딱 대놓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그런 거 일단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 보이신지 모르겠네. 위에 쪽 범퍼 부분은 거의 이제 이존 시리즈랑 비슷해요. 이존 시리즈랑. 이쯤 되면은 이 라켓 먹을 것 같다라는 게 느낌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죠. 네. 제가 봐도 이존 같아요. 근데 또 가봐야지 알죠. 다른 이름은 나올지. 네. 일단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1시나 11시 방향 쪽부터 범퍼의 간격이 조금 바뀌어요. 지금 기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이존보다 얘가 조금 줄간격이 더 위쪽으로 이렇게 좀 더 올렸어요. 올렸다는 거는 스위스팟을 더 위쪽으로 당겨서 늘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 부분은 이것도 좀 약간 여기가 밑에 요넥스 원래 밑에 부분이 살짝 와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밑에 부분은 살짝 또 눌러주는 쪽으로 이렇게 또 내려가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또 거의 비슷하고 위에는 넓혀주고 여기 밑에 부분은 살짝 눌러주는 그런 쪽으로 스위스팟이 있어요. 스위스팟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길게 뺀 것 같아요. 위아래로. 일단 98 버전 그렇죠. 지금 제가 보는 게 98이니까 98 버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MG라고 해서 소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하이퍼라는 게 들어가면 일단 탄성력이 좀 이렇게 높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이제 윌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이퍼 햄머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하이퍼자가 들어가면은 라켓들이 좀 이렇게 탄성력이 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좀 올리려고 하고, MG는 이제 모듈러스 이제 그라파이트의 약자인데 이제 그런 건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이제 반발력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걸로 된 이제 그라파이트. 그래서 기존에 이제 DR이라는 그 소재 썼었잖아요. 그 DR 소재보다 수치적으로도
이제 그런 파워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고 이제 안정감도 더 높아진 그런 마켓을 이제 그 하이퍼 MG 이 이존 시리즈에다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DR의 느낌이 약간 단단한 DR의 느낌보다는 약간 소프트하면서 반발력이 더 있고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이 블루 이제 요 컬러 사실 이 블루 컬러가 사실 키리오스 컬러인데 어쨌든 하고 나오미 오사카도 있었죠. 어쨌든 컬러인데 어쨌든 그 버전인지 모르겠지만 요 라켓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범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상 요넥스는 이 V4 시리즈도 그렇지만 이렇게 범퍼 끝에 이렇게 보면 결을 넣었어요. 이게 단순한 그냥 모양일 것 같지만 이것도 스윙 스피드에 좀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중간에 이전 골드인데 이것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부분도 공기 정의 가는데, 이거는 사실 이존 XI 버전에서도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XI거든요, 뒤에가. 근데 얘는 없어요. 얘는 없어요. 그 데모 버전이라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데모 버전이 좀 없을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그냥 줄 이제 매는 것만 그렇게 해서 한 것 같고, 밑에 이제 그룹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 이존에서 썼던 그런 동일한 그룹맷을 넣었어요. 약간 소프트하면서 스트링 롤링이 좀 잘 되는 그런 그룹맷이죠. 바이브레이션 좀 잡아주고 썼습니다. 그 안쪽 프레임 이제 이 내부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일단은 줄 간격이 이제 바뀌었고, 이제 위아래 이제 그 스위스팟이 이제 길어지고, 이 양쪽 사이드 쪽 아까 그 얘기 안 했네. 이쪽 이게 라켓을 이걸 보면은 위에가 기존의 이존보다는 기존의 이존이 좀 더 이렇게 편편해요. 아이소메트릭. 근데 얘는 그거보다는 살짝 더 볼록해요. 언덕이 약간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줄 간격도 그렇고 프레이밍 곡선 부위 코프라 그러죠. 이 부분도 조금 더 이제 볼록하게 만들어서 이제 스위스팟을 더 길게 늘리는데 고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줄 간격이 세로로 길어지기 때문에 끝에 공이 맞아서 걸어서 이제 친다 하더라도 스핀이 조금 더 걸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끝이 약간 몽뚝한 이런 모양보다는 약간 얄쌍히 위에 부분이 이렇게 꺾여 들어가면은 스윙 스피드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전도 약간 그런 식으로 디자인했는 것 같다 생각해요. 아까 전 XI랑 또 비교해보면, 이거 세 개 같이 봐야 되는데, XI 비교해봐도 XI 때가 제일 네모네요. 라켓이 XI 때가 제일 네모네요. 이건 그냥 네모 같아요. 그쵸? 네모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전 좀 볼게요. 많이 동그래졌죠, 이전보다는. 그리고 지금 얘는 더 동그래졌어요, 얘가. 이런 걸 봐서 일단은 스피드나 이런 것들은 높이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제 이제 스위스팟을 굉장히 넓혔다. 특히 여기 공이 맞았을 때 컨트롤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이소메트릭을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기술을 극대화시키는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블루는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존일 것 같죠? 컬러도 그렇고. 이존. 얘가 재밌어요. 자, 위에 부분 여기도 위에 부분을 보시면 참 한계가 있네요. 이게 핸드폰을 찍다 보니까 직접 보시면 더 편할 텐데, 가게에 오시는 분이나 이렇게 직접 만나시는 분들은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면 바로 알죠. 이게 네모난데 얘도 앞에 게 지금 그거거든요. 더 이렇게 밑에 여기가 더 이렇게 꺾였죠. 이렇게 특히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층이 날 정도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여기는 닫혀 있고 여기는 열려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또 위에 부분은 이렇게 닫혀 있고, 여기는 얇고 여기는 넓고. 만약에 이게 이 넓은 게 이대로 들어간다면요, 이 스핀이 더 많이 먹을 거예요. 스핀이 요 부분이 좀 넓으면 줄이 안쪽에서 놀거든요. 이렇게 놀면서 더 스위스팟도 더 깊게 잡아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가봐야지 알 것 같고, 이 안쪽은 마이크로 옵살 레이어가 깔려 있어요. 이 안쪽은 반짝반짝하게 코팅이 돼 있어요. 아까 전에 V 코어는 그게 안 돼 있었거든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이존 시리즈도, 이 앞에 있는 골드 이존 시리즈도 사실 스위스팟을 이렇게 새로 넓혔다고 그랬는데, 얘는 신상 얘는 더 넓혔어. 더 넓혔어.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롬에서 좀 볼게요.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참 힘들다. 걸어놓고 하면 불편한데. 자, 갈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오른쪽에 그거죠.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죠? 여기서 이만큼에서 내려오죠. 제가 이거 보고, 와, 이게 스위스팟을 꽤 넓혔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아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 요넥스 이제 V-Core 시리즈인데요. V-Core 시리즈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했었던 건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스트레이트 홀 디자인. 뭔가 하면은 줄을 밑에까지 쭉 빼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스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팟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이걸. 근데 실제로 이 V-Core에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뭐 스트로크 파워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이 V-Core 시리즈, 이 V-Core잖아요. V-Core 시리즈 밑에 떨어지는 길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이존 시리즈의 스트레이트 홀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사실 300g짜리 버전에서 이제 파워를 내려면은 이게 스위스팟이 너무 넓어져 버리잖아요. 너무 넓어져 버리면은 이 힘이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맞다고 하면 스트레이트 홀드 디자인이 여기 이존에 들어갔다면은, 요번 이존은 한번 스트로크도, 특히 백사이즈는 스트로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단지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백사이즈, 얘도 V-Core도 얘 100이고, 그다음 얘도 요번에 블랙이지만은 이렇게 데모 버전 얘도 보는데, 이존은 항상 이 밑에가 이렇게 넓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스윙 스피드가 조금 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스위스팟은 극대화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라켓 파워가 약간 빠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줄 매는 부분을 많이 밑으로 빼면서 그 부분을 좀 상쇄시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뭐 쳐보면, 이제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거나 하면 좀 더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V-Core 이제 98 버전, 98년 비교하면 안 되지. 예, V-Core 100 버전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아주 좋네요. 얘보다 얘는 위에는 넓고 밑에는 얘보다 그로맷이 짧죠. 그러니까 얘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정리해보면 여기는 좁혔고, 그로맷을 밑으로 뺐어요. 밑에까지 쭉 뺐어요. 그죠? 많이 차이 나죠? 그죠? 많이 차이 나죠? 이러면 이제 이 라켓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를 준 거죠. 일단 라켓의 자체를 이제 최대한의 이제 뭐랄까요, 이존이라는 라켓의 컬러는 살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소메트릭을 극대화시키고, 그러면서도 좀 파워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라켓을 만들 때는 안정화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워 증가하고, 또 그 디자인에서 또 이제 여기서 한계가 부딪히면 또 안정화하는 모델이 있고, 파워를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버전들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윌슨의 이제 카운터벨 같은 경우, 이제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이제 카운터벨 전에 있었던 그 버전에서 카운터벨을 넣으면서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V7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거기서 파워를 증가시키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윌슨 라켓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너무 캐주얼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점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라켓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성장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정화되어 있던 모델이 좋다, 어떤 분은 성장하는 모델이 좋다, 안정화되는 모델이 좋다, 성장하는 모델이 좋다, 이렇게 호불호가 그래서 계속 갈리는 거예요. 그 라켓은 항상 딱딱한 라켓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강성인 라켓만 나오는 거 아니고, 강한 느낌이 있는 라켓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한 느낌이 있는 라켓 그것도 아니고, 그런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알고 이제 생각해 보시고 또 이제 하면 좋지 않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라켓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그런 그 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라켓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성향이 틀린데, 요넥스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약간 이제 성장하는 그 모델을 내놨었을 때도 기존에 있었던 그 틀 자체를 거의 허물지 않고 거기서 살짝 바꿔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있고,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랜드는 완전히 혁신적으로 휙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라켓을 만든 게 있는데 이렇게 막 변화무쌍한 스타일보다는 이렇게 이런 이제 안정화한 스타일로 가는 게 확실히 좀 그 유저층을 두껍게 가져가는 그런 모델들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요. 라켓의 기본적인 모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제일 차이점을 찾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존이라는 라켓 자체는 그러면은 V코어나 뭐 이런 거랑 약간 비교를 하면 어떤 게 좋을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존은 사실 V코어보다는 스위스팟이 굉장히 넓은 라켓이에요. 넓은 라켓이고 조금 보편적으로 편하게 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걸 추천드리고, 좀 더 이렇게 세게 때리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V코어를 추천드리는데, 일단은 물론 스트로크도 치고 하지만 수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존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만약에 이제 조금 때려가지고 공격적인 걸 좋아하시는 V코어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취향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넥스는 보편적으로 다 어느 정도 라켓들은 다 편하고 팔에 무리를 안 준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그런 마무리하면 그 기존의 이존보다는 새로 나올, 이존인지 모르겠지만 버전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안 정해져서 이존이라고 치면 저 버전은 굉장히 파워도 증가될 것 같고, 스위스팟도 상당히 넓힐 것 같고, 스핀력도 이제 증가시킬 것 같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V코어와 이전의 장점을 좀 합쳐놓은 그런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V코어에다가 이존을 합치는 것보다는 이존에다 V코어를 합치는 게 훨씬 우리나라 복식을 치는 분들이 치시기에는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요넥스의 그 아이소메트릭은 기존의 이제 라켓들 스위스팟보다 3에서 4, 많게는 6까지 스위스팟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들이기 때문에 지금 팔에는 무리를 안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주위에 이제 여기에 이제 다른 액세서리들도 좀 많이 이렇게 깔아놨어요. 일단은 그립은 요넥스에서 요번에 테스트 용어에서 요 그립을 주셨습니다. 슈퍼 테이프죠. AC102, 이건 LTD네요. 리미티드라는 뜻인가요? LTD. 그래서 요 그립을 주셨고요. 요 그립을 감아가지고 아주 스트링 작업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102EX라는 이제 그립은 이제 많이 선수들도 쓰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거죠. 이제 근데 요 그립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AC108EX. 108EX. 이거는 많이 쓰는데 이건 잘 안 쓰죠. 102EX는 좀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촉촉하고 막 그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느낌이 뭐랄까요, 원단 자체가요, 이거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단 자체는 그 윌슨입니다. 윌슨 원단이고, 가성비도 괜찮고요. 위에 그 겉에 촉촉한 감이나 이런 것들은 윌슨보다 조금 더 촉촉한 게 있고요. 두께나 이런 것들은 윌슨보다 약간 얇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제 그립을 많이 만져보잖아요. 많이 만져봤는데 딱 원단이 딱 그 윌슨이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여기 보면은 이유인즉슨 그립 자체가요, 얘도 뭔가 그렇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윌슨 이게 프로보 그립이잖아요. 프로보 그립인데 이 그립 자체도 공장이 보시면은, 나중에 여기 보세요. 여기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공장이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고, 요 같은 경우에도 뒤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그립 공장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윌슨을 제작하는 공장에서 이것도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얘도 인도네시아네요. 그러니까 품질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죠. 원단 자체가 거의 같은 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텍스 작업하고 두께 차이 그렇게 하고, 특히 108EX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리핑해서 이렇게 많이 매드리거든요. 줄 맬 때도 매고 나서 이걸로 해드리고 하는데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 괜찮고, 그립 자체도 윌슨급이고, 그립 감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사서 써보시고, 또 요넥스에는 요넥스 그립들을 장착해 주는 게 만든 사람의 또 의도와 이런 것들을 더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02EX는 우리 선수들 많이 쓰잖아요. 102EX도 써보고 108EX도 써보시고, 해서 많이들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넥스 홀더를 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홀더. 이게 올 홀더인데요. 보통 옆구리 같은 데 차죠.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홀더들이 있어요. 그 이제 일반
그 일반 이제 쇠로 된 거 해가지고 스텐으로 돼가지고 한 거 스텐인지 아닌 것 같아. 그 가는데 이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냥 은색이에요. 은색으로 된 거 이제 파는 게 있는데 좀 저렴한 게 있는데 그거는 녹이 나요. 예, 녹이 나. 이게 물기 이런 거 받으면 또 이렇게 땅이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땀이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차고 있다 보면 여성분들 그래서 땀이 나면은 이게 또 녹이 나고. 근데 요넥스 거는 녹이 안 납니다. 이거는 제가 다 뒤에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그리고 요넥스에서 나온 댐프너입니다. 정현 선수도 쓰죠. 중간에 이 실리콘이 나눠져 있어요. 보시면 위에 하고 안쪽에도 소프트한 실리콘이 있고 위에는 이제 받쳐주는 그런 실리콘이 있어서 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끼우는 클리핑하는 보이나? 홀들이 있어요. 클리핑하는 홀 보이나? 약간 이런 홀들이 있어요. 그 홀들이 스트링에 이제 그 사이에 딱 잡아줘서 그래서 안 빠지게 이렇게 해주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안쪽이 소프트하기 때문에 진동을 좀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뭐 AC1082X는 이런 컬러도 있고 이런 컬러 화이트도 있어요. 화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컬러가 있으니까 저도 나중에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유넥스에서 이번에 새로 같이 빠지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져왔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뭘까요? 이게 뭐 같아요? 밸런스 슬림 납입니다. 요넥스 원래 납이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두껍게 해서 프레임에서 그걸 중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붙였었어요. 근데 편납으로 해서 키모니 거처럼 편납으로 나왔어요. 저번에 제가 납 얘기해가지고 키모니 거 한번 보여준 적 있죠. 큐탱크하고 이렇게 편납으로 해서 이렇게 키모니 거 이렇게 편납으로 된 게 있었는데 요게 또 이런 식으로 편납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간에 이것도 잘라서 쓸 수 있네요. 잘라서 요게 100g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잘라 쓸 수 있고 그쵸 8.7m네요. 넓이는 8mm, 그 다음에 두께는 0.3mm. 고무적인 거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 안전하겠는데요? 메이드 인 재팬. 왜냐면 얘들은 이런 게 안전한 게 이제 확보가 안 되면은 물건을 이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건데, 일단은 또 요게 그 안전하게 이제 환경 등록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쓰시는 데는 다른 납이 원래 좋진 않지만 납을 꼭 붙여야 된다면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 릴로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이제 두껍잖아요. 가격이 조금 나가요. 판매를 하는 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가고, 이게 선수라든지 진짜 납을 자주 이렇게 붙였다 뗐다 이영택 선수가 옛날에 그 유명한 일하죠. 자기가 게임 끝나고 계속 혼자 복귀하면서 납을 붙였다 뗐다 했었던 그런 선수 생활 하면서 그런 걸 했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뭐 이런 납을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라켓에 맞는 거 튜닝을 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걸 사셔서 하시면 좋겠네요.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양이 많아서. 그리고 신발 좀 볼까요? 신발. 네, 이거 신발인데요. 일단은 파워 쿠션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돼 있어요. 파워 쿠션이나 이런 거 다 돼 있고요. 네, 그 신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제 예전하고 틀리게 이제 라켓 신발 자체는 이제 요즘에 대부분 나온 신발들이 넌마킹입니다. 넌마킹이 뭔가 하면은 이제 자체에 이제 이렇게 딱 발을 딱 디뎠을 때 이제 발자국이 안 남게 하는 거. 그래서 플로어에서나 이런 데서 신어도 안 남게 하는 게 보통 요즘에 추세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컬러 있는 이제 그걸 쓰면 플로어에 이제 이제 자국이 났었잖아요. 스키드 자국 같은 게 계속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신발들이 다 좋아지면서 이 넌마킹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많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컬러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그런 플로어에 자주 나지 않냐 하는데, 네, 우리가 뭐 배드민턴과 같이 이렇게 찰곰으로 된 거 아니어도 이런 걸 신고 해도 자주 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외부에서 신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면 자국이 남을 수 있겠죠. 그런 것만 이제 주의한다면은 뭐 실내에서 신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얘는 사실 테니스 하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에서 일단은 신는 게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얘는 이제 소닉 케이지 이제 그쪽 라인인데, 이제 위에 보면 이제 위에가 이제 메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메쉬 처리가 되어 있고, 옆에 보면 이게 격자무늬로 해서 이렇게 우레탄으로 이렇게 잡아줬고요. 요넥스 마크 있고, 뒤에 이걸 좀 많이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 뒤에 이제 신발을 보면 위에 여기가 이렇게 약간 꺾여져 있는 이제 신발들이 있어요. 이런 신발들이 이제 발 뒤에 뒤꿈치가 잘 빠지지 않게끔 하는 신발들이거든요. 그래서 신발 고르실 때 그런 거 체크하셔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이 안쪽에 이렇게 후크 형식으로 해서 잡혀지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요넥스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제품에다 파워 쿠션이 일단은 기본으로 저렴한 버전이든 이제 고가 버전이든 다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이제 가피 부분이 이제 가피 부분에 잡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이제 신어보시고 편하신 걸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피 부분은 이제 일반 루미오라든지 이제 그런 버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약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소닉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잡아주는 그런 거죠. 밑에 보시면 뭐 뒤에 뭐 라운드 소리라든지 뭐 밑에 이제 그런 것들은 밑에 이제 플라스가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분들은 확실히 고가형 버전들이 좋습니다. 네, 소닉 케이지 이제 요거는 이제 와이드 버전이에요. 와이드. 아까 전에는 와이드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요게 좀 더 넓어요. 이거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발 옆에 여기 요 부분이 좀 넓어서 실제로 신어보면은 나머지 부분들 뭐 이렇게 후크로 잡아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고 바닥 부분도 이제 동일하고 라운드 솔 같은 경우도 동일하고 다 동일한데 이제 이 앞에 이제 이 와이드하게 이제 해가지고 넓혀준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발볼이 좀 넓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 발에 있는 아크가 점점 좀 이렇게 펴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테니스를 너무 열심히 치시다 보니까 아크가 이제 약간 주저앉아서 키도 작아진다고 그러시던데 어쨌든 그런 분들 같은 또 아니면 발바닥이 원래 평발이어서 발이 좀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요넥스 소닉 케이지 와이드 버전 추천드리고요. 신어보시면은 확실히 만족도가 높고 신발 자체에 파워 쿠션이 있으니까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루미어예요. 루미어. 네, 루미어. 얘도 라운드 솔은 그대로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운드 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넌마킹 다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위에 부분이나 이런 가피 잡아주는 부분이라든지 발수하는 부분들. 아까 거기 매치로 되어 있었는데, 요는 이제 그냥 통 가피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스타일들은 사실 요넥스 예전에 테니스와 스타일을 좀 많이 이렇게 차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현대화적으로 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저렴한 버전이고, 원가적으로도 이제 이쪽 뒤에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약하게 돼 있고, 하지만은 내가 테니스 치면서 이렇게 테니스화에 크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이제 치고 싶거나 아니면 거의 수비형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싼 건 안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버전도 루미어 이 버전도 괜찮다고 봅니다. 컬러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루미어는 소닉 케이지는 일단 이 두 가지 버전이 이렇게 나오고요. 루미어 버전은 이제 형광색, 아까 그거 거의 똑같은 형광색이죠. 차이가 없죠. 형광색. 그래서 되게 이뻐요. 형광색도. 그리고 남색 그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란색 버전도 있어요. 파란색 버전도 있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빨간색 버전, 단풍 컬러예요. 빨간색 버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컬러들이 있는데, 그런 컬러들도 선택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 소개시켜드린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줄을 매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영상이나 그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금방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제 변화가 있다. 헤드 위에 쪽, 라운드를 좀 줬다. 그 다음에 이전에 기본의 밑에 쪽, 그 허리 부분 쪽이 약간 펑퍼짐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아까 전에 제가 요 V4, 요거 이제 소개하면서 스트레치 홀이라는 이 디자인을 조금 이렇게 넣은 게 아니냐. 왜냐면 그러면서 밑에까지 쭉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트링을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위스팟이 이제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발리라든지 또 이게 스핀이라든지 이게 파워적인 측면이 이존에서 V코어의 장점을 이렇게 합쳐놓은 듯한, 그러니까 이존인데 V코어 얼굴을 약간 가진 듯한 그런 모델로 조금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말하지만 이존이라는 이름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칼라적으로 보다 봤을 때 이존일 것 같다. 이존일 것 같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뭐 정현 선수가 쓰는 모델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샤포 발로프는 V9나 그리고 이존에 이제 저기 키리오스나 아니면은 여기 나오미 오사카라는 선수가 이제 세계적인 이제 선수들이 이제 쓰고 있으니까요. 우리 선수들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선수들의 이제 활약이나 이런 것들도 그 라켓 이제 특성들을 보면서 저런 라켓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되어서 이제 또 이제 적용돼서 이제 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경기를 보면은 또 이렇게 새로운 재미를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넥스 우리 정현 선수 여기 요넥스 팀에서 같이 뛰고 있는데요. 물론 정현 선수가 캐스는 아니지만 정현 선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현 선수 이제 부상에서도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이제 좋은 성적 많이 이제 또 해주셔서 또 저희 국민들이나 저 이제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희망도 주시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오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호주 오픈 때 또 이런 신상품들을 또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또 올 것 같아요. 좀 기대가 많고요. 새로운 신상들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시아 테니스였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kick.